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들과 함께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문제는 바로 소득 양극화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축적된 재산의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기술과 지식의 양극화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부터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쳐 근대 국가로 오는 짧은 시간에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근대화 과정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만들어낸 경험이 부족했고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죠. 정부의 욕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지방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행태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종의 다양성이 자연계를 지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양성이 줄어들면 사회 경쟁력과 역동성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사라지고 성장 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불안, 그리고 좀처럼 오르지 않는 임금.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임금이 좀처럼 안 오르는 것도,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도, 굴욕적인 가불관계가 많아진 것도, 창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도, 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안 보이는 것도 바로 재벌 대기업에 의한 경제적 집중, 대기업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불평등과 갈등을 부각시킨 핵심 원인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뻔한데도 그동안 개선의 노력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기득권이 불평등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에는 보수와 진보 모두가 포함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 세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위치에 있던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도 기득권들은 아직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을 기준으로 사회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불평등이라고 하면 바로 소득 불평등일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의 격차가 아니라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이자나 임대료 배당 등으로 버는 돈은 가계 소득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임금 소득에서 옵니다. 심지어 상위 10% 고소득층도 재산소득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물론 상위 1%의 경우 재산 수입도 많지만 국민 대다수를 놓고 봤을 때 임금이 소득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금 불평등만 아니어도 흙수저라고 절망할 정도의 불평등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이후 15년 동안 우리 경제는 78%나 성장했는데 실제 임금은 그 절반 정도인 4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28%가량 성장했는데 실질적인 임금은 고작 8%밖에 안 늘었습니다. 본래 경제 성장을 바라는 건 국민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금이 높고 절대 안 잘리는 곳입니다. 역으로 접근하면 모든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과거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할 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인연받아 자른다고 하지만 않으면 다 좋은 직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적정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구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을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같이 만든 것입니다. 물론 부모 세대는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온갖 노력을 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자식들에게 지옥을 만들어준 격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2020년 현재의 현실은 20대들에게는 자신들을 포기 세대, 잉여 세대라고 부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에는 유령 인간이 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발전 모델을 회상하기보다는 실패한 시장 주도형 모델을 넘어서 민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으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생각 속의 주머니를 구독하고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